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EBS 입시 컨설팅 솔루션.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생활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했을까? 또한 고등학교 이후에 우리가 대학을 진학한다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성공적인 그런 생활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생활의 기본은 교과 활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 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고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일 텐데요. 나의 적성과 희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렇다면 나는 교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될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교내 생활에서 어떤 활동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질적 호기심, 열정, 자기도 창의성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느 학과를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인데요. 학교 생활에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활동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시험이죠, 시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험과 그리고 활동과 시험과 활동 이 두 가지가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이죠. 그런 시험을 내신 성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성적 하나가 산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한 3번 정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시험을 가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그래서 1학기에 성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2학기 때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해서 또 하나의 성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 대학이 내신 성적을 보게 된다면 고등학교 생활 중에 수시 모집에서는 5개 학기의 성적을 봅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성적, 바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은 매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수능 성적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1월 달에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또 3학년 수능 보기 전까지는 수능에 대한 모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평가다, 모의평가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 2학년 때는 3월, 6월, 9월, 11월이라고 하는 4번의 시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전국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보는 시험. 이것이 바로 학력평가, 모의평가 시험인 것이고요. 3학년 때 11월 달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과 모의 평가를 통한 수능에 대한 예측, 이 두 가지 시험이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인데요. 활동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활동이 교과 활동이죠. 교과 활동은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업 시간을 통하여 선생님이 발표나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과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된 그러한 교과 활동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수업 시간에 어떤 궁금증 또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면 그러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으로 독서 활동을 줄 수 있죠. 책을 통하여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 창체 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4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이 나는 누구인가의 고민 속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어떤 학과를 정했다면 학과 관련된 교과 활동과 독서 활동 그리고 창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고등학교 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인데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대입 전형에 대한 것인데요. 대학을 가는 모집을
시기별로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모집이고요. 또 하나는 정시 모집인 것이죠.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이죠. 하고 전형이 4가지 전형이 있는 것이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준비를 하셨다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이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뭘까?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를 찾아서 2학년 때는 그 전형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원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11월 달에 보기 때문에 그 수능의 결과는 12월 초에 나오게 되고 학생은 자신이 받은 점수를 가지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모집 단위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시 모집이고요. 정시 모집은 통상적으로 12월 말에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수능 성적을 갖고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모집 시기별로는 2번이 있다. 하나는 수시 모집, 또 하나는 정시 모집. 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수시 모집이 유리할까요? 정시 모집이 유리할까요? 자, 어디가 유리할까? 이것은 개개 학생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자신이 잘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전형을 찾아보시고 2학년 때까지 준비하시고 3학년 때 자신에게 맞는 전형 또 자신이 유리한 그런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교로 가시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라는 것을 배우고 아까 얘기했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통하여 한 학기에 성적이 산출되는 것이고요. 그 산출된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합격선은 조금 낮아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면 합격선은 조금 높게 설정된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반영하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문계의 경우는 국수, 영, 사를 많이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의 경우는 이제 국수, 영, 과를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신 관리,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하시고 또 수능 최저를 충족하신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입니다.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고요. 인문계는 주로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이고 자연계는 수학 또는 수학과학, 수리 논술 또는 수리 과학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언어 논술이기 때문에 보통 국어나 윤리나 사회나 이런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언어 논술을 좀 많이 적응력이 있어서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 또는 수학과학 논술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수학과학 논술의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술 전형이다. 또 논술 전형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는 걸 보시면서 1, 2학년 때부터 좀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 성적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 모집 단위 관련 활동이겠죠. 지원 모집 단위 관련 활동을 가지고 학생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그 학생들이 활동을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BS에서는 입시 컨설팅 솔루션에 학과별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저희 EBS에서는 그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EBSI에 탑재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탑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 수능 성적을 갖고 뽑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은 다릅니다.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또 어떤 영역을 더 많이 반영하는지,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많이 반영하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서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수능이 끝난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대학, 어느 학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부분도 좀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정시 모집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미리 아시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교과 역량과 활동이겠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어떤 교과적인 역량을 좀 키우시고 또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기본이 되는 것은 창체 활동이겠죠. 창체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또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발표 토론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가장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수능은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정시 모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형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죠. 그래서 교과 역량과 수능 역량과 활동 역량 이 세 가지의 역량입니다. 이런 역량을 잘 준비하신다면 성공적인 대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입을 위한 시험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내신 성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거겠죠. 내신 성적, 이것은 이제 지식에 대한 거죠. 지식의 습득, 이 부분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 수업 속에서 배운 어떤 지식의 습득, 이걸 가지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서 적용하는 시험, 이것이 이제 수능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지식과 이해 적용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 종합적 사고까지 있으면 그것이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신에 대한 학교 교과 성적부터 그리고 수능과 논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성적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정량평가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반영할 때 정량적으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신 다음에 성적표를 받으면 성적표가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이죠. 먼저 과목이 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단위수가 있습니다. 단위수가 지금 화면에는 5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위수가 5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5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수가 4단이다. 지금 영어가 4단이죠. 4단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단위수에 관한 건 뭐냐? 대학이 이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단위수를 적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과목은 이 학생의 성적에 5 곱하기 5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 과목은 곱하기 4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수가 한 단인 거와 두 단인 과목의 차이는 반영의 어떤 위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 단위보다 2배가 2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수가 큰 단위일수록 더 집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생활 기록부에는 단위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점수가 나오죠. 이 학생의 문학 점수가 지금 90점입니다. 원점수 90. 이 원점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학교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봐서 학생이 산출한 점수가 되죠. 근데 이 시험의 원점수가 산출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번의 시험을 봐야 한 번의 성적이 산출이 되는 것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보고 그 성적의 원점수가 한 번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씩 있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가 35%, 수행평가가 30%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본 다음에 취득하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 점수인데 35%다. 그러면 곱하기 0.35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고사 100점 만점에 취득 점수가 있겠죠. 그 취득 점수에 0.35, 35%를 반영한다면
그다음에 수행평가 점수가 30점이라면 30점 만점을 한춘된 점수. 요 점수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그 점수가 원점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다 맞고 100점이고 기말고사도 100점, 수행평가도 100점이라면 당연히 원점수는 100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 틀려서 3점이 틀렸다. 그러면 원점수가 97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영 비율을 곱하게 된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원점수고요.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이 높으면 문제가 좀 쉽게 냈다는 거죠. 쉽게 냈다는 거고 평균이 낮으면 좀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편차가 있어요. 편차는 숫자가 커지면 평균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숫자가 작아지면 평균과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차가 작은 과목은 평균 대비 학생들이 몰려 있는 집단의 선적의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편차가 큰 것은 평균에서 많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과목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의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차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 있고 이수자 수가 있습니다. 요 2라고 하는 것이 등급이죠. 자, 정량평가에서는 요 2라고 하는 등급만 반영합니다.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등급, 2라고 하는 등급을 반영하는데 단위수가 5단위이기 때문에 2에다 5를 곱한 문학 같은 경우 10이 되겠죠.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라고 하는 등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다 같이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은 과목이면 어려운 과목이죠. 어려운 과목에 이 학생이 원점수 몇 점을 했느냐라는 것까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등급, 내신 등급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원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좀 어려운 과목에서 원점수를 잘 받는다면 대학은 그 학생을 좀 좋게 평가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수자 수라는 게 있어요. 학생 수겠죠, 이건 학생 수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사실은 내신 따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수자가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안해서 이수자 수가 적으면 이수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평가는 다 감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교과전형은 그냥 나타난 내신 등급만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이고 종합전형은 이수자 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등급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보통 1등급은 4%죠. 총원 4%입니다. 100명이 총원이라면 4%니까 4명이 1등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은 11명까지인 거죠. 4명을 뺀 5등부터 11등까지 7명. 이것이 이제 2등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등급의 반영, 비율입니다. 비율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몇 등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전 과목을 전교 4% 내에 다 들어있다면 올 1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학생부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성평가인데요. 정성평가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등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학생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까지를 감안해서 대학은 보게 된다. 말 그대로 숫자만 보지 않고 숨어있는 것까지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을 한 거죠. 평균은 2등급을 했지만 이 학생이 1, 2, 3으로 가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잖아요. 향상되는 아이고요. 또 수학, 이 학생은 대부분 성적이 이제 향상되는 아이네요. 보니까 1, 2, 3으로 갈수록. 그러면 전 영역의 성적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대학은 이 학생을 학업 의지가 강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특히 이 학생을 보면 영어 과목이 우수하죠. 1.3등급 영어가 우수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다. 따라서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영어 관련된 지원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한다면 뭐 영문과를 지원하든지 영어에 관련된 그렇다면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대학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평가하는 이런 것이 정성평가이고 이런 정성평가 방법을 써서 학생을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인데요. 서류평가를 할 때 대학은
거의 요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평가하는 요소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죠. 학업 역량. 우선 그 학생의 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학업 역량.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1, 2,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좀 이렇게 향상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지원하려는 모집단위 관련 성적이 전공 적합성인 거죠. 이 학생이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수학이나 영어 과목이 이제 전공 적합성 관련된 과목이 되는 것이고요. 공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 그 과목을 더 보겠죠.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이제 성적의 뭐 향상도나 이런 또 그 학생이 학교 생활, 교과 영역에서의 교과 세특 이런 걸 보고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성입니다. 인성을 어떻게 보냐. 인성. 대학이 평가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 속에서 얻어진 역량으로서 인성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그 참여한 활동 내에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였을까? 아니면 참여 구성원에 대한 배려 나눔의 부분이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능력, 어떤 그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전공 관련된 내용, 또 공동체 역량까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비교과 활동의 예를 들은 건데요. 인문계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가 요소를 보면 인문계 쪽이라면 좀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력, 또 어떤 발표력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토론 동아리나 토론 대회 이런 거 아주 좋죠. 토론은 아주 좋은 그런 대회입니다. 동아리도 그렇고요. 또 독서나 뭐 영어 발표 대회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도덕성, 사회성, 또 남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 또한 지금은 이제 인문과 자연이 어떤 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가는 학생이라도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런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과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창의력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과 자연과의 어떤 통섭적 사고. 그래서 진로를 할 때 독서를 하더라도 인문계 쪽 간다고 인문 쪽 독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계통의 독서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의 비교과 활동인데요.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뭔가 남아서 뭔가 연구하고 뭐 탐구하고 실험하고 뭐 이런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인내, 끈기, 전공 적합성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로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어떤 동아리, 발표대, 경시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협업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동심, 뭐 리더십, 도전 정신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또한 인문학적 어떤 상상력도 필요하죠. 자연과학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적 창의력도 필요하지만 인문학적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필요하다. 그래서 독서를 하더라도 자연 관련된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인문 쪽 책도 같이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입의 학년별 로드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일단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고민과 탐색이에요.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것은 뭐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찾는 건 아니죠. 학생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경험을 해서 자신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죠. 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맞는 어떤 진로를 또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 또 교내 활동을 통해서 계속 학생이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을 어떤 진로에 대한 탐색기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2학년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죠. 나는 어느 학과로 간다. 어느 전형으로 간다 정도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학교 수업 시간에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과목, 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활동 이런 데는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을 가지고 원서를 쓰고 이제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간다면 어떤 서류에 대한 것,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수능에 대한 것, 또 정시 모집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뭐 당연히 수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이런 내신 성적이나 또 수능 최저 이런 것들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3학년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일단 교과와 창체의 네 가지 활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교과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은 주로 이제 1학년 학생이 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선택 과목을 하게 될 텐데요.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자신이 가려고 하는 학과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2학년 올 때부터는 이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 교과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목고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목은 국수영, 한국사, 통사, 통과, 과학실험, 이것은 이제 공통 과목인 거죠. 그래서 저 과목은 이제 누구나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1학년 들어오면서부터 학생들이 생기게 되고 여름방학쯤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선생님, 저는 간호학과를 가는데 무슨 과목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오시면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 안내하는 과목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서 과목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수능 선택 과목이냐 아니냐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수능이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도 언어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선택인 거고, 수학은 확률 같은 게 미적분, 이제 기하벡터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수능에 본인이 응시하려고 하는 그 과목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도 선택을 하셔야 되죠.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경제, 수학 뭐 이런 과목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좀 고민해 보시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찾아서 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음은 이제 교양 과목과 기술 과정 이런 과목인데, 이런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양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잘 살펴보면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에서의 선택과 교육 과정에서의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의 과목 선택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은 진로에 맞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수능은 자신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의 과목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진로 진학 연계 과목 선택에 대한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해죠, 자기 이해. 자기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1학년 때 시작이 되고, 1학년 말쯤 되면 그 해답을 어렴풋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렇죠? 그것은 어떤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세계를 봐야 되죠. 자기를 이해했다면 미래의 직업 세계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와 대학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직업 세계, 내가 어떤 직업을 얻을 것인가를 찾으셔야 되고, 직업을 찾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되는지 학과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과가 결정이 그랬다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과목 선택이죠. 그리고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되고, 책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또 학교에서 활동이나 나의 체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정의 가장 기본은 나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여러 가지 경험, 뭐 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간접 경험도 중요하죠. 독서나 특강을 통한 간접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고 적성과 또 흥미 이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자료실을 보면 자료실에 이 두나 등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적어보시고 자신의 진로나 또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 대학, 학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제 생활을 해보시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 적응해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BS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